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저희 병원의 재활학과 선생님이신 지성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네,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뇌신경재활 치료를 이제 맡고 있고요. 뇌졸중 환자나 노인 뇌 질환 환자들, 그리고 여기 와서는 어린이도 좀 보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까 이제 같이 본 아동에 대해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이제 저 친구를 이제 치료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제가 지금 벌써 나이가 14살이 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독립적인 보행을 해보지 못한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혹시 치료하는 거 보시면서 좀 이렇게 생각나시는 거나 코멘트 하실 만한 내용 있으시면. 예.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원래 이 뇌성마비 아동들은 꾸준한 관리라던가 치료가 중요하고, 더군다나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걷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걷는 것들을 14년 동안이나 해본 적이 없는, 독립적인 보행을 해본 적이 없는 아동을 이렇게 이제 붙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는 이런 노력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치료를 계속 받았잖아요. 근데 뭔가 어떤 매너리즘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그냥 일상에서 흘러가는 하나의 그냥 치료로 그냥 흘러왔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말 조심해야 돼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아이의 그 병력을 보면은 이제 고관절이 너무 굴곡근이 타이트하고 또 무릎을 굴곡하는 근육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것들을 늘려가지고 어떻게든 걷게 하려는 그런 수술은 했어요. 이미 그런 수술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여러 의료진들은 이 친구를 그래도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 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치료를 한 거는 맞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렇게 치료의 양이 집중적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치료로서의 그냥 하나로 보행이라는 목표가 그렇게 흘러왔을 때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치료라는 걸 제공을 할 때 치료의 질적 향상 그리고 치료의 양적 향상, 이 두 가지가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저희가 이제 이런 어렸을 때부터 아기들을 치료하는 이런 개념에서는 치료의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향상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가 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저 친구도 역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기간 없이 계속 치료를 받고 있지만 실제 어떤 기능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기능적인 향상을 보이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양적으로 양을 충분히 늘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태스크라고 하죠. 걷는 것.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태스크 오리엔티드 리해빌리테이션, 태스크 오리엔티드 트레이닝이라고,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액티비티를 실제로 시뮬레이션,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허물이기도 한데,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 그런 태스크를 하기보다는 그 전 단계의 치료들에 좀 많이 치우쳐 있는 그런 아쉬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도 역시 돌 많이 맞을 것 같은데. 돌을 맞는 김에 한 대씩 맞아요. 그럴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제 저희도 로봇 보행 훈련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이제 로봇 보행 훈련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 저기 치료 얼마나 하니? 한 40분, 50분 정도 한대요. 너 그러면 땀 한 방울이라도 난 적 있어? 없대요.
힘들어 할 때? 아니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장비가 아주 고가의 아주 비싼 그런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이런 치료 장비도 결국은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고 그 치료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결국은 치료를 할 때 그 치료를 어떻게 환자한테 적용할 것이고 또 치료 과정에서 우리 치료사가 얼마만큼 환자의 모티베이션을 끌어내고 집중력을 유지시켜주고 거기에 참여하게 할 것이냐는 전혀 다른 개념의 문제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병원에 있는 우리 부장님도 뿐만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 환자들이 이렇게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는 걸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이 아동의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저는 거기에서 되게 지금의 현재는 저렇게 러닝머신에서 40분 정도를 타는데 이 친구 40분을 타고 나면 진짜 땀을 엄청 흘리고 막 이제 옷이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고 숨도 가쁘게 몰아쉬고 심장도 굉장히 빠르게 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심폐지구력, 심장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튼튼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뇌졸중 환자들이 로봇 보행 훈련, 꼭 뇌졸중 환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로봇 보행 훈련을 통해서 못 걷는 환자의 심폐 능력이 이렇게 향상된다라는 것들은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 근데 심폐 능력이 향상되려면 노력이 있어요. 할 때 힘들어야죠. 안 힘들게 하면서 심폐 능력이 좋아질 수는 없는 거죠. 선생님 말씀이 100% 맞고요. 또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봐서 네. 제가 조금 이제 또 집중한 부분이 본인이 왜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 친구를 이제 치료를 하면서 어떻게든 그 동기부여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목적의식을 갖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해보고 싶은 거는 이 친구는 지금 평생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만 학생 친구들이나 그쵸. 선생님이나 다 봐왔을 거예요. 한 번도 보행훈련하거나 이런 것도 아마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제 나름대로의 목표가 이 친구가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치료를 열심히 해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제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보는 앞에서 짜잔 하고 혼자서 뭐 물론 불안전하겠지만 완전히 그냥 보행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을 놀래켜주고 그 사람들이 막 되게 좋아하고 칭찬을 많이 해주면 그거 역시 저 친구한테 굉장한 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그런 이제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을 한번 이렇게 확 몰아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제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새로운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동기가 생기고 저렇게 하면 무조건 아니고 그런 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춘기이고 본인이 뭔가 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최 부장님이 굉장히 좋은 어쨌든 시도를 하는 거고 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오픈한다고 하죠. 나는 살 뺄 거예요 하고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는 거랑 약간 비슷한 지금 느낌이거든요. 내가 살을 빼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살을 빼야 되는 그런 거죠. 주변 사람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저 친구도 아마 그런 어떤 그 압박감을 느끼면서 운동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SNS를 통해서 예를 들어 유튜브를 통해서 학교 친구들이 본다던가 이랬을 때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한테 저 친구한테 얘기를 하겠죠. 너 뭐 운동 열심히 한다며 요즘 뭐 이렇게 하면서 야 그러면 너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 친구는 절대 이제 절대 이제 실수 없죠. 이제 끊임없이 걸을 거예요. 원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또 아이디어
생겼네요. 좋은 아, 또 네. 뭔가 또 뭐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네. 그런 식의 어떤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를 하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짧게는 그런 이제 짧은 목표, 그다음에 긴 목표를 가지고 네. 또 주변에 자꾸 얘기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게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 좀 공격을 좀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뭐 얘기하시죠. 예. 예. 돌마저 준비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고관절 굴곡근, 그다음에 무릎 굴곡근을 수술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경직도 있고 아이가 그래서 또 오랫동안 근력이 많이 약해져 있고 많이 안 썼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아동들을 이렇게 근력 강화 운동을 시킬 때 네. 이게 흔히 패턴이라고 하죠. 네. 근육 하나하나를 이렇게 강화하는 작업들은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또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이게 저는 일단 근육을 개별적으로 이제 강화하기 위한 그런 훈련들을 하고 개별적인 근육들이 강화가 되면 연합된 움직임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성민이 같은 경우에 무릎을 피는 근육도 약하고 엉덩이를 피는 근육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피는 근육의 근력 운동 따로, 엉덩이를 피는 운동, 근력 운동 따로 하고, 그러고 나서 무릎을 피는 동작과 엉덩이를 피는 동작을 동시에 하는 거를 연합해서 하는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순서를 개별 근육에 대한 근력 강화 운동을 하고, 그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근력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아까 얘기하신 태스크 오리엔티드 어프로치하고 꼭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ADL, 일상생활하고 연계해서 실제 훈련을 한 그 근육을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쓸 수 있도록 오버랩 하는 거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뭔가 어떤 태스크로 연결하는 그런 뭐 우리 이제 영어로는 이제 뭐 캐리 오버 이펙트 또는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굉장히 많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훈련, 트레이닝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항상 그런 태스크로 넘어가는 것들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치료실에서 그런 연결을 짓는 게. 그럼 뭐 다른 거는 뭐 또 하실 얘기가 네, 이제 뭐 마무리를 좀 하자면 아이가 걷는 동작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또 저렇게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장시간이라고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런닝머신에서 뭐 구독자분들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30분, 40분을 런닝머신에서 걷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굉장히 지루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한데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잘 걷게 되는지 우리 최 선생님이 계속 이제 그 다음 편, 또 그 다음 편에 이어서 이렇게 또 보여주실 거라고 저도 동기부여가 되네요.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 또 새로운 편에서 또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저도 계속 응원하고 또 지켜볼 거고요. 네, 그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저희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진짜 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저 아이가 진짜 많이 좋아진 모습으로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고 그 아이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하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